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보 TRT UFC 자, 이번 주 주말에 UFC 299 굉장히 좋은 페이퍼뷰 대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메인 이벤트에서 호이리에 씨랑 생드니 씨랑 붙는데요. 이게 5라운드거든요. 요즘 이게 좀 트렌드인가 보더라고요. 타이틀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경기 혹은 좀 인기 있는 경기다 싶으면 이거를 3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5라운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5라운드면 만약에 경기가 재밌다 하면은 5라운드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라운드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경기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생드니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포이레가 항상 그래플러 만나면 힘들어 했었어요. 알바레즈한테도 막 테이크다운 당하고 막 카비브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졌단 말이죠. 생드니가 막 강력한 그래플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데 레슬링을 좀 친단 말이죠. 생드니가 막 한 부분을 오지게 잘한다기보다는 뭐 타격도 그냥 뭐 평타로 하고 레슬링도 그냥 평타로 하는 느낌인데 포이리에는 근데 평타 레슬링에도 넘어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온 걸로만 따지면. 그래서 저는 포이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카운트다운을 보니까 뭘 하나를 봤는데 그걸 딱 보고 호일이에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걸 느꼈는데 그거 말고도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어떤 선수가 KO패로 지고 나면은 그 선수가 다음부터는 맷집이 깎여서 돌아올 것이다, 좋아질 일은 절대 없고, 그리고 뭐 기량도 깎여 올 것이고 뭐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약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포이리가 뭐 멘탈적으로는 뭐 자신감이 위축될 수는 있죠. 오랜만에 KO를 당했으니까. 마지막 KO가 마이클 존슨한테 라이트급 올라와서 첫 경기였나? 라이트급 올라와서 별로 안 됐을 때 마존한테 낙다운 당하고 피니시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KO를 당했으니까 지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특히 게이치 상대로 본인이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1차전도 이겼고. 그래서 지금 좀 정신적으로는 어쩌면 예전만큼의 자신감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맷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제가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을 하자면 뭐 굳이 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이리가 KO를 당한 장면을 봤을 때 그거는 맷집에 큰 영향이 아니고 아예 맷집에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은 포이리가 저번에 게이츠한테 KO를 당했을 때 맞았던 부위가 어디냐면 목이에요. 여기 맞았단 말이에요. 여기 이러고 쓰러졌는데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게이츠의 발가락이 뒤통수에 터치하긴 했어요. 근데 발가락이 터치했다고 KO를 당한 건 아니고 목을 맞고 KO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에 헤드킥을 맞고 KO를 당하는 경우는 그거는 뇌가 시동을 꺼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논리를 한번 펼쳐볼 텐데요. 헤드킥을 꽂을 때 턱이나 관자놀이나 얼굴 부위에 안 꽂히고 목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에 맞고 KO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목에 맞고 KO를 당하는 경우는 시동이 완전히 꺼지는 경우가 없어요. 헤드킥 제대로 맞고 KO 당한 선수들 보면은 완전 시체처럼 요런 경우 있잖아요. 대자로 그냥 뻗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목에 그걸 맞았을 때 시체처럼 진짜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포이리에도 저번에 게이츠한테 맞았을 때 쓰러지긴 했는데 정신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게이츠가 후속타를 한 대인가 두 대를 꽂았는데도 정신을 잃진 않았어요. 싸울 상태는 아니지. 확실히 진 상태는 맞아요. 근데 무의식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목을 맞는 거랑 머리를 맞는 거랑 결과적으로 쓰러진다는 건 같을지 몰라도 다른 것 같아요. 머리에 헤드킥을 맞는 경우 뇌가 데미지를 입어서 시동이 꺼지는 거고, 목에 맞는 경우는 몸이 마비가 돼서 쓰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을 한번 이렇게 굳이 세게 안 쳐도 이게 대충만 해봐도 여기가 얼마나 좀 취약한 부위인지 알 수 있거든요. 헤드킥을 보통 야구 바터로 맞는다고 하잖아요. 야구 바터로 얼굴에 맞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야구 바터로 그냥 목을 치는 거야. 이러면은 당연히 몸이 마비가 오면서 띵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이리에가 게이츠한테 헤드킥을 맞았는 게 목에 맞아서 몸이 마비가 돼서 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이리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예시들을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세로니 경기들에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세로니가 마카체프를 한번 KO를 시켰던 선수랑 붙었었는데 에이드리아노 마르틴스라는 선수를 상대로 목에 헤드킥을 꽂았어요. 그때도 그 선수가 마치 몸에 마비가 온 듯이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분도 정신을 완전히 잃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로니가 짐 밀러한테도 목에 헤드킥을 꽂았는데 이때도 짐 밀러가 정신을 완전히 잃진 않고 그냥 맞고 그냥 하면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목에 헤드킥 맞는 거랑 머리에 헤드킥 맞는 거 다르다 봅니다. 세로니가 진 밀러 헤드킥으로 보냈을 때랑 세로니가 에드리아노 마르티네스를 보냈을 때랑 게이츠가 포이레를 헤드킥으로 보냈을 때랑 세 가지 공통점이 세 명 다 목을 맞았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헤드킥을 맞는 거랑 목이 헤드킥 맞는 거는 결국 쓰러지는 건 같을지언정 근데 그 이유가 다르다 봅니다. 목을 맞아서 뭔가 몸이 마비가 돼서 쓰러지는 것과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시동이 꺼져서 쓰러지는 것, 그래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포이리에는 목을 맞고 몸이 마비가 돼서 쓰러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뇌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뇌가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이리에가 맷집이 깎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목 맞고 마비돼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이리에가 맷집이 안 깎인 건데, 자 그러면은 맷집이 안 깎인 상태로 뭐 싸운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이가 이제 타격전을 했다고 쳤을 경우 둘 다 사우스포거든요. 포이리에가 사우스포 상대로 뭐 카프킥으로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포이리에가 사우스포 상대로 막 복싱 싸움에서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밀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헤드킥도 사우스포 상대로 제대로 크게 맞을 것 같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포이리에가 생드니를 타격 실력적으로도 바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생드니가, 여러분들 그 경기 봤습니까? 엘리제우 도스 산토스라는 사람이랑 과거에 붙었었어요. UFC 데뷔전에서. 그때 막 그로기가 정말 심각하게 와가지고 막 누가 봐도 말려야 되는 경기인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레퍼리가 그 경기를 맡았었는데 누가 봐도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안 말리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만큼 생드니가 엘리제오 도산토스 주먹을 맞고 막 진짜 뒤질 뻔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포이리에의 주먹을 맞는다? 다이아몬드의 주먹 맞는다? 제가 봤을 때 이거 KO 무조건 당합니다. 저는 이게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포이리에가 주먹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포이리에의 라이트훅, 앞선 이제 포이리한테는 라이트훅으로 한 대를 꽂아. 요 라이트훅 한 방에 제가 봤을 때 생드니가 그로기가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요 라이트훅에 생드니가 맞고 그로기가 오고 우속타를 맞고 많이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5라운드잖아. 5라운드가 포이리의 주먹을 맞고 버틸 수 있는 사람 할로위급 맷집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이리에가 생드니를 KO를 시킬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카운트다운을 보다가 뭔가 좀 포이리에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생드니한테 제가 영상 초반에 레슬링 당해가지고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카운트다운을 보니까 포이리에가 이번에 그분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테우스 감롯, 폴란드에서 온 레슬링 근본 마테우스 감롯, 레슬링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분이랑 훈련을 하던데, 자 물론 뭐 감롯이랑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감롯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뭐 생드니보다 훨씬 강력한 레슬러는 맞습니다. 자 근데 뭐 감롯이랑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생드니의 레슬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레슬링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생드니한테. 근데 좀 대비를 잘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슬링에서도 막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타격전으로 경기를 많이 유지를 한 상태에서 타격으로 스킬적으로 바르고 파워적으로 바르고, 또 그리고 포이리가 제가 말했듯이 맷집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드니를 저는 포이리가 TKO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드니가 또 5라운드 경험이 없어요. 이게 3라운드 넘어가고 이러면 생드니가 엄청 지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막 체육관에서 5라운드 10라운드 하는 거랑 옥타곤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랑 5라운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돼서 생드니가 5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 3라운드를 넘어간다 이러면은 많이 지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드니가 지금까지 본인 커리어에서 맞아본 주먹 중에 포이리의 주먹이 제일 셀 겁니다. 맞으면 놀랄 거예요. 포이리의 라이트 훅, 포이리의 랩트 스트레이트 이거 맞고 막 개몽당할 겁니다. 예, 개몽당할 거예요. 그래서 포이리가 이긴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포이리에 지면 은퇴해라. 알겠습니까? Wha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